윤창중 칼럼스당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지난 주말에 걸쳐서 대구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태극기 시민 세력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남권의 보수 우파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참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 국제시장이 이렇게 보이는 그 골목입니다. 참 부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공산화를 막았던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의 전초기지이고 또한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편의 의미 있는 TV 방송, TV 칼럼을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재판이 이번에 6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고작 그 1심 재판이 나흘밖에 남겨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이 1심 재판을 생중계로 할 것이냐 하는 여부를 대한민국 법원이 아직도 지금 정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끌려 내려져 오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파면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정치 보복에 헌법재판소, 헌법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지금 꼬박 1년을 넘겨가지고 1년 2일째, 1년 이틀째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게 된 것이 지금 꼬박 1년 이틀째입니다. 오늘이. 이 엄청난 정치 보복의 사건을 왜 법원이 엄연한 규정에 따라서 생중계하는 것을 주저하느냐 이거죠. 뭐가 두려워서, 뭘 감추기 위해서 생중계를 두려워하느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검찰과 문재인 사법부가 언론에 일방적으로 흘리면 그 언론이 그것을 베껴 쓰는 것을 넘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것은 가급적 최대한 대서특필하고, 불리한 것은 그야말로 보도하는 신용만 몇 줄에 그치게 만드는 그러한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아왔다 이거죠.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현혹이 돼가지고 그 대한민국 검찰과 이 법원과 언론 그리고 정치 권력이 완전히 콜래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혹세무민, 곡학아세한
그러한 것을 갖고서 대한민국 여론을 완전히 조작해왔다 이거죠. 그 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 건국 이후 가장 큰 피해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1심 재판에서 생중계할 경우에, 전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경우에 국선 변호인단이 반박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선 변호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서 비서관이 특활비 사용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길래, 그렇다면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로 보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나라당 총선, 그 공천, 지난번 20대 공천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 개입했다라고 몰아세운 거, 그건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간결하게 이 거부를, 부인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생중계가 되면은 이 국선 변호인단, 비록 국선 변호인단이지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 그리고 법원,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적 세력들에 의해서 그동안 그 거짓말 해왔다는 거, 매장해왔다는 거, 음해 조작해왔다는 거, 편파 보도해왔다는 거, 모든 것이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법원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놓고 지금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1심 재판에 나온다 하더라도 법원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최대 중형을 때릴 겁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에서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3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최순실 씨보다도 더 과도한 중형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 보수 우파 대통령 두 분을 법정에 동시에 세우게 되는,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두 전 대통령을 모조리 재판에 올려가지고 그야말로 무기징역, 사형을 때렸던 것처럼 또 이처럼 그야말로 피비린내나는 정치 보복을 재판이란 이름으로 가할 가능성이 100% 이상인 거죠. 그러면 또 언론이 이걸 만약에 생중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변호인단 중에, 이 변호인단의, 국선 변호인단의 그 변호 내용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문재인 세력에 유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만
보도하겠죠. 지금 골목이라서 트럭이 좀 지나가고 합니다만 여러분 조금 소란스럽습니다만 제 칼럼을 잘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럭 엔진 소리가 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서 완전히 매도하고 난도질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검찰이 또 엄청난 또 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때에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참 온갖 사실이 언론에게 또 알려지고 흘려지고 그래서 언론은 또 이것을 또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대서특필 도배질하는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겠죠. 그렇다면은 문재인 세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에 대한 제1심 재판을 이어가고 이러면서 두 전전직 보수 우파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갈증, 정치 보복의 대미, 절정을 이루게 됐다고. 참 그런 정치 보복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고 환호할 것입니다. 노무현의 자살을 몰고 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감없는 정치 보복, 정치 복수, 그리고 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5년 전 문재인의 집권을 가로막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여한없는 정치 보복이 절정을 이루게 됐다고 흥분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정치 보복은 또 다른 정치 보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은 정치 보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산 국제시장으로 통하는 골목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의도 스타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